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유명한 영화 서브스턴스를 이제야 봤습니다. 혹시 이 영화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주인공이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정체불명의 약물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젊고 아름다운 몸이 만들어지고, 그 두 존재가 점점 충돌하게 되는 꽤나 충격적인 비주얼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이런 장르를 바디 호러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신체의 변형이나 훼손, 이런 걸 모티브로 하는 장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런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탈모가 있는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탈모약을 먹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야마다 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많이 빠지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정수리는 이미 훤했고 이마 쪽도 까마득하게 밀려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머리에 좋다는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것도 야마다 씨의 탈모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특히 바르는 약은 최악이었다. 두피가 붉게 염증을 일으키며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탈모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도 들었지만 아무튼 너무 부끄러웠다. 탈모 따위로 무슨 병원이야 하는 거부감도 컸다. 가발을 쓸 마음도 내키지 않았다. 이제 와서 가발을 쓰고 출근하는 게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었다. 회사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게 분명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화장실 세면대로 향하던 길에 해외 영업부의 타카오 부장과 딱 마주쳤다. 어이, 야마다 씨. 역시 탈모 때문에 고민인 거지? 타카오 부장이 껄껄 웃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웃어대긴 하며 야마다 씨는 약간 불쾌해졌다. 좋은 약이 있는데 좀 나눠줄까? 아니요, 제가 약은 좀 두피가 빨개지고 통 안 맞더라고요. 괜찮아, 먹는 약이거든. 실은 나도 먹고 있어. 네? 부장님이요? 야마다 씨는 자기도 모르게 부장의 머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확실히 나이에 비해 숱이 풍성했다. 새치가 섞이긴 했어도 탈모의 흔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작용 원리는 나도 잘 모르지만 원래는 다른 병을 치료하는 약이었대. 근데 이걸 먹은 환자들의 탈모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견돼서 지금은 탈모 치료의 특효약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더라고. 그런 약이 있어요? 시험 삼아서 열알 줄게.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고. 일종의 샘플이지, 샘플. 샘플이라 부작용 같은 건... 에휴, 나는 벌써 1년 넘게 먹고 있는데 아주 건강해. 굳이 꼽자면요? 채모가 좀 굵어진 거랑 손발톱이 좀 빨리 자라는 느낌 정도? 채모는 그렇다 치고 손발톱이요? 야마다 씨는 다시 부장을 훑어보았다. 확실히 수염도 짙고 귀밑머리도 무성했다. 오히려 그 덕에 관록이 느껴질 정도였다. 손톱이야, 자라면 깎으면 그만이다. 별일 아니었다. 자신은 원래 채모도 적고 다리도 매끈해서 남자로서는 약간 왜소하게 느껴졌기에 털이 굵어지는 것쯤은 아무 상관없었다. 아마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케라틴인가 뭔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같은 성분이라 반응하는 게 아닐까? 부장이 그렇게 설명했다. 저기 매일 먹는다고 하셨는데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머리카락 자라는 주기를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다나 봐. 그래서 끊으면 얼마 안 가서 주기가 다시 엉망이 되고 머리가 다시 빠지면서 원상복구돼. 나도 털이 자란다고 좋아하면서 방심하고 잠시 약을 끊었더니 또 머리가 빠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매일 먹기로 한 거지. 그래도 평생 먹어야 한다니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있나? 어차피 나이 들면 다 대머리 되는데. 대머리가 어울릴 나이가 되면 그때 약도 끊고 깔끔하게 할아버지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며 부장은 또 껄껄 웃었다. 아, 그러네요. 나이 들면 대머리라도 별로 이상할 건 없으니까요. 그럼 내일 약 가져올 테니까 기대해. 정말 효과가 있으면 그때 제가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남자들만의 비밀 대화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오갔다. 다음 날 타카오 부장에게 약을 받아온 야마다 씨는 그날 밤 시험 삼아 하나를 먹었다.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먹는다. 시중의 감기약보다 한 치수 작은 노란색 알약이었다.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있으려나?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부장의 말대로 우선 먹어보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야마다 씨는 거울을 보고 놀라 자빠졌다. 잘하고 있어. 진짜 자라나고 있어. 매일매일 거울을 노려보며 탈모와 사투를 벌여온 야마다 씨였다. 자신의 탈모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어느 부위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어느 쪽 두피가 상해 있는지 매일 눈을 붉히며 체크해왔다. 그런데 탈모 위험지대였던 이마 라인에 솜털처럼 가늘고 작은 머리카락이 몽실몽실 돋아나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새 머리카락은 다 텄다고 생각했는데 야마다 씨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약은 진짜다. 효과가 있다. 두피에 염증 같은 것도 생기지 않았다. 이건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부장에게 받은 약은 이제 겨우 3알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약을 끊으면 어렵사리 자라난 이 솜털들도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빠져버릴 것이다.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야마다 씨는 절대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야마다 씨는 경과를 보고할 겸 부장을 찾아가 약을 더 구할 수 있을지 타진했다. 100알 들어있는 거 1만엔에 어때? 부장이 금액을 제시했다. 1만엔이요? 비싸다. 아무리 효과가 좋다지만 1만엔이라니. 야마다 씨는 고민했다. 실은 말이야. 이 약 아직 일본에서는 판매를 안 해. 알다시피 내가 1년 전까지 인도지사에 있었잖아. 거기에 있을 때 이 약을 알게 되어서 지금도 내 분량만 개인 수입하고 있거든. 손도 많이 가고 배송비도 들고. 요즘 환율도 올랐잖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돈이 더 들어. 아, 그렇군요. 인도라... 야마다 씨는 인도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인도 사람들은 대머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인도인 중에 대머리라 하면 간디 정도밖에 더 있나? 아, 그렇네요. 무례하긴. 잠시 갈등했지만 어렵게 자란 솜털을 이대로 씨를 말릴 수는 없었다. 야마다 씨는 부장에게 1만엔을 건넸다. 그럼 내일 집에 있는 여분 중에 100알 가져올게. 빠를수록 좋잖아. 지금 인도에서 주문하면 2주 3주는 걸리니까.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딱히 장사할 생각도 없고 야마다 씨한테만 특별히 파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야마다 씨의 장밋빛 인생이 시작되었다. 솜털은 점점 자라나더니 점점 길고 굵어졌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야마다 씨의 머리카락은 약간 곱슬거리는 곱슬머리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가늘고 힘없던 머리카락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중간부터 굵어진 탓일 터였다. 어느 날 야마다 씨는 약속대로 부장을 술자리에 초대했다. 머리가 자라면 한턱 쏘겠다고 한 약속을 의리 있게 지킨 것이다. 머리카락이 자란 것은 야마다 씨에게 그만큼 기쁜 일이었고 약을 알려준 부장에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우선 건배하시죠. 잔을 챙 부딪혔다.
부장님 덕분에 오랜 고민이 해결돼서 요즘은 정말 매일이 즐겁습니다. 잘 됐네, 야마다 씨. 두 사람 사이에 안주가 깔렸다. 그런데 야마다 씨, 이미 알겠지만 내가 조만간 태국 지사로 가게 됐어. 그렇게 되면 내가 약을 나눠주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개인 수입 방법을 알려줄 테니 약은 직접 사서 먹도록 해.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도 현지 제약회사 같은 데를 알려줄 테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야마다 씨는 직접 약을 개인 수입하게 되었다. 얼마 후 재고 약이 떨어져 가자 야마다 씨는 타카오 부장이 알려준 대로 인도의 제약회사에서 개인 수입으로 약을 구매했다. 하지만 도착한 약은 지금까지와 달리 흰색 알약이었다. 포장 용기도 바뀌어 있었다. 정말 이 약이 맞나? 의구심에 인도 제약회사에 문의하자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답장이 왔다. 요약하자면 기존 의약품에 포함된 노란색 색소에서 강한 발암성이 발견되어 착색료를 변경했다는 내용이었다. 참으로 무책임한 소리였다. 적혀있는 건 딱 그 정도였고 발암성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같은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뭐 암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효과는 확실하다. 이제 와서 끊을 수 없는 이야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는 큰 사건이 터졌다. 바로 그 타카오 부장이 행방불명된 것이다. 태국지사로 발령받은 지 수개월. 어느 날 갑자기 병가를 내더니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실종이었다. 태국 경찰은 납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과 사고 양면으로 수색했지만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다. 야마다 씨는 여전히 인도의 제약회사에서 약을 사 먹고 있었다. 탈모약뿐만이 아니었다. 머리카락 영양에 좋다는 아미노산이나 아연, 두피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약 등 국내에서는 팔지 않거나 성분 함량이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온갖 약과 영양제를 그 회사에서 같이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었다. 결과는 대성공. 야마다 씨는 빽빽한 풍성남이 되었고 가발을 의심하는 동료에게는 직접 머리를 잡아당겨 보기까지 했다. 약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생활 습관을 개선한 덕이라 둘러댔다. 다만 그 부작용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전과는 달랐다. 얼굴에도 솜털이 많아졌고 수염이 자라는 속도도 빨라졌다. 채모도 짙어져 전에는 없던 가슴털까지 자라기 시작했다. 손발톱이 자라는 속도도 엄청났다. 하지만 그것들은 매일 몸을 가꿔주면 어떻게든 해결될 문제였다. 어제까지는 말이다. 처음 이상을 느낀 것은 발바닥이었다. 이불을 덮고 자려는데 이불 섬유가 발바닥에 걸리며 찰나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발바닥 각질이 벗겨진 곳에 이불 실밥이 걸렸으려니 하고 그 다음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근무 중에 이번에는 손가락 끝에 극심한 통증이 덮쳤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종이 날이 손가락에 닿았는데 그때 무언가가 걸린 듯 했다. 가시라도 박혔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펴보니 손가락 끝에 확실히 무언가 가시 같은 돌기가 있었다. 겨우 1mm 정도의 돌기였지만 이것을 결 반대로 건드리자 통증이 솟구쳤다. 어떻게든 빼내고 싶었지만 회사에 족집게나 핀셋이 있을 리 없었고 그대로 방치한 채 퇴근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손가락 끝의 돌기는 2mm 정도로 자라 있었다. 처음엔 쪽집게로 뽑으면 될 줄 알았지만 좀처럼 뽑히지 않았다. 가시 같은 게 박힌 게 아니라 명백히 피부 밑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어릴 적
가시가 깊게 박혔을 때 바늘로 피부를 살짝 째서 꺼냈던 기억이 났다. 그걸 해보려 했지만 바느질을 하지 않는 야마다 씨의 집에는 바늘이 없었다. 대용품을 찾다가 커터칼 날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칼로 돌기를 꺼내보기로 했다. 돌기의 뿌리 부분에 얇은 피부 한 장만 찢는다는 느낌으로 커터칼 날을 신중하게 찔러 넣는다.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손맛이 느껴졌다. 야마다 씨는 돌기를 빼내는데 성공했다. 2mm 정도의 가늘고 긴 그것은 반투명하고 딱딱해서 손으로 짓눌리지도 않았다. 시험삼아 커터칼로 잘라보자 카특 하고 소리가 나며 잘려나갔다. 단면에서 무언가 흘러나오지도 않았고 칼로 겨우 잘릴 정도의 딱딱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발바닥. 며칠 전 통증이 있었던 곳을 다시 보니 역시나 거기에도 손가락 끝과 똑같은 돌기가 나와 있었다. 이쪽은 벌써 3mm 정도 자라 있었다. 야마다 씨는 몸을 구부려 발바닥에 커터칼을 찔러 넣었다. 돌기는 무사히 제거되었다. 한시름 놓고 푹 잠에 빠져드는 야마다 씨. 그는 자는 동안 온몸을 박박 긁어댔다. 본인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몸은 이상 현상에 대항하려 애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야마다 씨는 무의식적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눈을 떴다. 팔이 가렵다. 다리가 가렵다. 가슴도 머리도 가렵다. 너무 가려워서 벌떡 일어났다. 팔 등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잔뜩 올라온 것 같았다. 이불에 진드기라도 있었나 싶어 서둘러 세면대로 달려갔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것은 두드러기가 아니었다. 며칠 전 발바닥과 손가락 끝에 나왔던 돌기. 그것이 수십 개나 팔에서 돋아나 있었고 그것을 두드러기로 착각했던 것이다. 다리에도, 가슴에도, 목덜미에도, 귀 뒤에도 그것이 있었다. 그리고 두피를 손으로 문지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게 서늘해졌다. 머리에도 수십 개, 아니 100개가 넘을지도 모른다. 작은 돌기들이 대량으로. 야마다 씨는 신체의 이상을 멍하니 바라보며 불길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다. 이거 혹시 조그만 손톱 아니야? 손톱, 발톱, 손톱.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뱅글뱅글 돌았다.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약은 부작용으로 손발톱도 자라게 한다. 발암성 을심 약물을 1년 가까이 먹었다. 그 외에도 과도하게 약과 영양제를 쏟아부었다. 그 결과 부작용으로 털이 아니라 온몸에서 손톱이 자라나는 게 아닐까? 극도의 공포에 숨이 가빠진다. 거실로 비틀거리며 나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렇게 얼어붙은 채 시간이 흘렀다. 그래, 오늘은 회사를 쉬자. 우선 병가를 내기로 하고 회사에 연락을 취했다. 야마다 씨는 냉정하게 생각했다. 해결책은 몇 개나 있을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 어제처럼 하나하나 커터칼로 파내는 것. 이건 기절할 만큼 까마득한 작업이고 눈이 닿지 않는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제거할 수 없다. 애초에 파낸다고 한들 또 잘하면 그만 아닌가. 두 번째는 도망치는 것. 이대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도망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좁은 땅덩어리 어디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인가. 세 번째는 자살. 차라리 모든 것을 리셋해버릴까? 이런 몰골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 확실하게 끝내려면 모든 걸 태워버릴까? 네 번째는 병원에 가는 것. 피부과에 가야 하는 걸까? 지금까지 그토록 병원을 거부하고 해외에서 약을 들여오더니 이제 와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봐달라니
너무 뻔뻔한 짓이다. 자업자득. 의사도 기가 차서 혀를 차겠지. 치료는 어떻게 하려나? 설마 온몸의 손톱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건 아니겠지. 그건 고문이나 다름없는데. 자기 상상에 피가 말라가는 야마다 씨, 눈이 간지럽다. 입 안에도 작은 돌기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야마다 씨의 증상은 고속으로 진행되어 마침내 점막 부분까지 뚫고 손톱이 자라나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눈도 못 뜨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야마다 씨는 어쩔 수 없이 몇 년 전 딱 한 번 상담받았던 피부과 의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뜻밖에도 의사가 왕진을 와주겠다고 했다. 야마다 씨는 안도하며 침대에 누웠다. 야마다 씨가 병으로 인해 응급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병원으로부터 회사에 전달되었다. 입원 기간은 미정, 완전 면회 금지. 그런 상태가 반년, 1년씩 이어졌고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야마다 씨를 회사 측은 결국 해고 처리했다.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모 의학학회에서 전신의 채모가 손톱으로 대체된 환자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였다. 사망 전 야마다 씨가 작성한 시신기증 동의서에 따라 그의 몸 전체에서 채취된 손톱 형태의 조직들은 정밀 표본으로 제작되어 세계 각국 연구소에 샘플로 배포되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만큼은 AI로 사진 생성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공에서 자라나는 작은 손톱 사진을 몇 번이나 생성했을 걸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치네요. 예, 탈모는 정말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가나 친가 쪽을 봤을 때 유전적으로 그렇게 안전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